자, 어쨌든 이 포카혼타스는 이 포아탄 부족장인 이 와온세나카오의 딸로 아주 활달하고 거칠 것 없는 성격의 소녀였다고 해요. 자주 이 제임스타운에 놀러를 오기도 했는데요. 당시 포카혼타스를 목격한 사람들은 예쁘고 장난꾸러기인 이 부족장의 딸은 가끔 우리 항구로 놀러 왔다. 11살 혹은 12살 정도 된 것처럼 보인다. 소년들과 함께 장을 보러 오기도 했는데 거의 벌거숭이로,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는 상태로 소년들을 바퀴로 만들어서 막 굴리거나 그녀도 함께 구르면서 항구를 쏘다녔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카혼타스는 그녀의 정식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 혹은 아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포카혼타스라는 뜻이 작은 말썽꾸러기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녀의 성격이 어릴 때 성격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아명입니다. 그렇죠? 존 스미스는 자신이 쓴 책에 포카혼타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0살 정도 되는 포카혼타스는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날 뿐 아니라 재치와 소견이 있어 다른 원주민과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그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포카혼타스는 이제 부족장인 아버지가 그래 걔네들도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면서 옥수수 등의 식량을 이렇게 보내면 그걸 들고 종종 제임스타운에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과 이주민들도 조금씩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기록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포카혼타스는 14살 무렵에 같은 부족 남자인 코쿰이라는 남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당시 원주민 여성들은 12살이 지나면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 정착민들과 이제 원주민들은 그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꽤 평화롭게 나름 지내고 있었는데요. 정착민들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점점 더 늘어나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서 이 원주민 땅을 침범해 오게 되자 원주민들의 태도도 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정착한 정착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대표하는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1608년 존 스미스와 좀 정착민을 대표할 만한 몇몇 정착민들을 이 부족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대한 대접을 해주는데 그날 밤에 포카혼타스가 다시 존 스미스에게 와서 원주민들이 습격을 할 예정이니까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미리 무기도 장착을 하고 대비를 하는 바람에 습격을 피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카혼타스는 존 스미스의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준 게 됩니다. 그렇죠? 돌에 찍힐 뻔한 것도 구해주고 굶어 죽을 뻔한 것도 구해주고 또 습격을 받아서 죽을 뻔한 것도 이렇게 또 구해주게 된 거네요. 자, 그러다가 1609년 화약 폭발 사고가 있어서 존 스미스가 부상을 입는 바람에 영국으로 다시 치료를 받으러 돌아가게 되는데 이 정착민들은 존 스미스가 프랑스 해적에게 납치되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원주민들에게. 이때는 이미 그러니까 존 스미스를 거의 원주민급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가 떠났다고 하면 배신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포카혼타스는 존 스미스가 정말 죽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착민과 원주민들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어서 1609년 여름 제임스타운 정착민들과 원주민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면서 결국은 제1차 앵글로 포와탄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전쟁 1년 동안 식민지의 정착민들이 제임스강 하구와 폭포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갈등의 결과로 몇몇의 정착민들이 원주민들에게 인질로 잡히게 되고 또 정착민들이 무기도 빼앗아 가게 돼요. 자, 정착민들 구출해 와야죠. 그리고 훔쳐간 무기도 돌려받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인질을 구출할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다 그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포카혼타스입니다. 자, 영국의 해군 장교이자 제임스타운 이주민의 구조 작업을 맡았던 선장 사무엘 아르갈이 이 부족장의 딸 포카혼타스 납치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제임스타운 이주민들은 이제 처음 도착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1610년 다 포기하고 사실은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오는 보급선을 만나서 다시 제임스타운으로 돌아온 것인데, 그때 이 보급선을 몰고 온 선장이 바로 사무엘 아르갈입니다. 자, 그리고 1613년 이 아르갈이 당시 16살이 되었던 포카혼타스가 그 영국인 마을 주변에 살고 있던 한 원주민 부부의 집에 놀러를 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원주민 부부를 매수를 해서 포카혼타스를 배가 정박해 있는 곳에 유인해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배에 가까이 온 포카혼타스를 그대로 잡아 가두게 되죠. 너무 놀란 포카혼타스가 왜 저를 잡는 것이죠?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아르갈이 니네 부족이 우리 영국인 8명을 포로로 잡아갖고 무기도 많이 뺏어가서 널 대신 인질로 잡은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포카혼타스는 불시에 납치가 된 거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뭐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꽤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영국군들하고 다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부족민들 마을 근처에 포카혼타스가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때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형제들이 납치된 포카혼타스를 걱정하면서 건강은 괜찮아? 있을만해? 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포카혼타스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화가 났던지, 아버지는 나보다 그 낡은 칼이나 도끼 같은 쇠붙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 엄청난 원망과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인질로 잡혀 있는 거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사실 이 부족민들 입장에서는 영국인 포로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도망간 사람도 있어서 포로를 돌려준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무기를 돌려주면 다시 자신들을 공격해 올 거니까 돌려주긴 하되 무기를 다 망가뜨려서 돌려주면서 무기를 망가뜨린 건 미안해 하면서 식량을 들려서 보냈어요. 하지만 영국인들은 식량 따위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포카혼타스를 계속 잡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포카혼타스는 1년이 넘게 이 영국군에게 잡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인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녀는 사랑에 빠지게 되죠. 네. 바로 인질 생활을 하고 1년 정도 후인 1614년 4월, 영국인 존 롤프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포카혼타스 애니메이션에 보면 포카혼타스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이 납치되어 왔다가 자신이 구출해준 존 스미스인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존 스미스는 목숨은 구해줬지만 사랑에 빠진 이런 관계가 아니었고요. 나이 차이도 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그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사람은 존 롤프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존 롤프는 이 정착지에 올 때, 제임스타운에 올 때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 제임스타운의 굶주림의 시기에 이 두 사람을 다 잃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다 죽은 거죠. 자, 그런데 존 롤프가 이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담배 재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은 수출을 할 수 있는 담배 재배를 최초로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존 롤프입니다. 당시 담배, 그러니까 연초는 스페인의 식민지인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재배가 돼서 유럽에 수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연초는 유럽인들의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다들 골초가 된 거예요.
영국에서도 담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서 스페인에서 이 담배를 수입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존 롤프는 그래, 그렇게 비싸게 수입하게 하지 말고 직접 내가 재배를 해서 수출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도 연초를 생산해서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초는 스페인 식민지에서 만든 연초랑은 조금 맛이 달랐던지 영국인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존 롤프가 직접 스페인 식민지에서 이 연초 씨앗을 구해와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11년 북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니코티아나 타바쿰이라는 담배를 상업적으로 재배를 하는데 성공하게 돼요. 사실 이 제임스타운이 담배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적합한 기후여서 담배 농사가 굉장히 잘 됐고, 그렇게 수확한 담배가 영국으로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금 찾으러 왔다가 담배 농사가 그렇게 돈이 된대 하면서 다 몰려왔고, 도로변에 막 담배 씨앗을 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수출이 활기를 띠게 되니까 이 돈에 눈이 먼 정착민들이 이 주변 원주민들의 땅까지 무단으로 점령을 해서 담배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주민들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화되고, 그 결과 포카혼타스가 인질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포카혼타스가 인질로 잡히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어찌 보면 존 롤프인데, 이렇게 제임스타운에 와서 가족을 모두 잃고 외로운 생활을 하던 그와 인질로 잡혀 있어서 힘들고 불안한 생활을 하던 포카혼타스가 사랑에 빠진 겁니다. 사실 이 포카혼타스가 원래 부족 남자와 결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도 하나 낳았다고 하는데, 포카혼타스가 납치된 후에 영국 정착민들과 싸우다가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포카혼타스도 남편을 잃게 됐던 거죠. 자, 존 롤프는 포카혼타스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녀의 아버지인 부족장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 허락을 받고 인사를 하러 찾아갔던 것 같은데, 아마 이때 결혼 허락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형제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제임스타운 총독이었던 데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롤프가 포카혼타스는 야만인의 이교도입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자신과 결혼할 사람인데 예의범절을 배우지 못해서 미개하며 그래서 흉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순된 존재입니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때로는 두려움에 몸이 떨리기도 합니다 하면서 그녀를 깎아내리는 그런 묘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런 야만인과 결혼을 하는 대신 그녀를 꼭 개종을 시켜서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그 죄책감을 극복해 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포카혼타스가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러니까 존 롤프에게 보여주는 큰 사랑을 볼 때 뭔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 또 원주민 치고는 꽤 똑똑해서 이해력도 있으니까 분명히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내보이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사실 롤프는 그 당시 이제 원주민과 정착민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주민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포카혼타스가 야만인이다 라고 깎아내리고 내가 꼭 이 야만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시켜서 영국 사회에 보탬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허락을 받은 두 사람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포카혼타스의 아버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형제들이 결혼식장에 온 것으로 봐서 이제 원주민들도 이 결혼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카혼타스는 영국인 남편을 막기 위해서 역시나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개종을 한 후에 세례를 받고 레베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원래 우리가 포카혼타스는 아명이라고 했잖아요. 포카혼타스의 실제 이름은 아모누트래요. 아모누트가 무슨 뜻인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아모누트에서 레베카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세례식을 할 때 포카혼타스가 저에게는 아모누트라는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제 비밀 이름은 마토카예요 라고 밝힙니다. 원주민들은 태어난 아기들에게 정말 가까운 가족들만 쓸 수 있는 비밀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혹시 뭐 나쁜 사람이나 또는 악령이 진짜 이름을 알면 저주를 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 진짜 이름, 비밀 이름은 가족들만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지어주는 이름인데 그 진짜 이름이 이 마토카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비밀 이름 마토카를 공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포카혼타스가 억지로 또는 가짜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비밀 이름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뭔가 진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오랫동안 1년 동안 이제 인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 자신이 영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걸 어떤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원주민들은 포로를 잡으면 이 너무나 원한이 많거나 이렇게 해를 많이 끼친 이들은 아예 처형을 하지만 죽이지 않고 살아남은 포로들은 주로 그 원주민에게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하면서 어떤 가족이 되면서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포카혼타스가 어린 시절에 그런 원주민들의 풍습을 잘 보고 자란 상황에서 영국에서 오랜 인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이 영국인의 일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결혼과 개종을 쉽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는 조금 더 넓게 포카혼타스가 자신을 영국인 사회로 보내진 원주민의 외교 사절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까지 넓게 생각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포카혼타스의 결혼과 개종은 이 영국 사회에 아주 큰 화제거리가 돼요. 이들에게는 이제 원주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의 공주가 이 영국인과 결혼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이다 라면서 이 버지니아 회사가 널리 선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선전을 하니까 원주민을 영국의 종교와 문화로 동화시킬 수 있다. 역시 우리 유럽인들 대단해. 유럽인들의 문명이 워낙에 월등하니까 이렇게 무식한 야만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아메리카 대륙 진출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투자자들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써 이 정착민과 원주민들의 전쟁도 잠시나마 휴전이 종시가 아니고 휴전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휴전 상태가 되기도 하죠.